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2주 만에 얼굴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패널분과 우리 김준혁 교수님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수원의 예쁜이 수원을 위해서 청소를 잘하는 김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브레이브하트 이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은은아님 이은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로라 윤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엔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장안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안구 이야기를 솔솔 풀어볼 텐데요. 장안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신지 각자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짧게 네. 이야기할까요? 네. 장안구 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장안문이겠죠. 화성의 그 장안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장안구라고 한 거고, 이제 수원이 원래 이제 하나의 그 도시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지역으로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인구가 이제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구가 당시에는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구가 만들어지면서 장안구, 권선구 이제 두 개의 도시가 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장안구가 처음 만들어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장안구 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50년 넘게 장안구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풍농원. 네, 아, 삼풍농원 네. 우리 아들 어렸을 이 때 수원 최초로 네. 수영장, 네. 저 다이빙 때도 네, 있고, 맞습니다. 수영장 있었고, 또 장안구 하면 딸기밭, 노송지대, 네, 노송지대. 딸기밭 네.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합섬, 옛날에 네, 공장들이 성경합섬. 성경합섬, 한일합섬. 네. 장안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섬유를 만들어내는 네. 양축, 한일합섬, 성경합섬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 비디오 테이프 또 네. 녹음 테이프 그게 이제 선경에서 만들었거든요. 선경 매그네틱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장안구에 아주 굵직굵직한 네. 대기업 공장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만 이제 지금의 권성구 네. 쪽에 있지만은 팔달구 뭐 이쪽에 있지만은 이제 거의 큰 공장들은 다 장안구에가 있었고, 있었네요. 장안구는 이제 오래된 학교들 네. 예, 많이 있었죠. 제일 오래된 학교, 중학교, 뭐 북중학교, 네. 또 그다음 뭐 수성중학교, 초등학교로 치면은 이제 파장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네. 파장초등학교가 수원에서 이제 세 번째 오래된 학교, 영화초등학교가 다섯 번째로 오래된 학교. 와.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학교.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약간 좀 낙후된 농촌 지역, 네. 예, 뭐 이런 게 제가 떠오르는 이제 장안구의 모습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용수 네, 저는 그 거북시장하고 네. 그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녔던 파장시장 이런 변천사를 좀 많이 알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따 그것 좀 여쭤보고. 아니 어려서 파장동까지 와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 왜 우리 동네까지 와서 놀았어? 본인 친구들이- 세류동은 놔두고. 친구들이 자꾸 저희 동네를 거부하고 그쪽에 자꾸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동네 뭐 맛있는 그쪽이 놀기가 있었나? 좋았나 본데요. 아니, 못 놀기 좋은 것보다는 저희가 거북시장인데 그 뒤쪽에는 먹거리가 좀 많이 좀 활성화돼 있었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좀 놀고 그다음에 남문, 역전 뭐 이렇게. 아. 거북시장 일대가 먹을 게 많아요. 네네, 예. 맞아요. 네. 지금 보면 뭐 북문 해물찜? 북문 해물탕. 맞아요. 해물탕. 아, 제 네. 친한 형님이 하는 네. 집인데. 아. 저희도 거의 몇 번 많이 갔었죠. 네. 맞아요. 우리 이은님은요? 네, 저는 장안구 하면 생각나는 곳은 그 만석공원 있는 곳에 그 뭐죠 만석 저수지하고 저수지. 또 충만제. 충만제는 이제 권성구에 있고. 그건 권성구인가요? 예, 서우니까. 예. 아, 서우는 거기는 권성구예요. 그 화서 네, 쪽이 이렇게- 권성구다 보니까 약간 아.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가 하여튼 아니에요. 만석거는 뭐 네. 수원의 네. 자랑이죠. 그렇게 해서 예. 그 장안구의 그쪽에 그 저수지. 아. 네. 네, 저는 자, 장안구 하면 저희 어머님이 연무동 사셨거든요. 원래 하서 쪽에서 하시다가 어. 그쪽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1번 종점이 있죠. 아, 맞아, 네, 맞아. 버스 종점이 맞아, 맞아. 있다 그러죠. 네. 강교 그 입구에 저수지 쪽으로 저수지. 내려오면 예. 네, 예. 거기가 좀 많이 생각나고 제가 살고 있는 정자동도 좀 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음. 네, 오늘 그러한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정자동이라고 하는 말 이제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 정자동은 그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자동인 거죠. 아. 그 정자는 바로
만석거에 있었던 영화정이라는 정자예요. 영화정. 음. 영화정. 영화정은 이제 그 아까 거북시장 네네네. 이야기하셨는데 거북시장에 이제 영화역이라고 하는 그런 큰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정조 때. 네, 영화역이요. 예, 우리가 이제 옛날 국사 시간에 여권제도 뭐 이런 네네. 거, 뭐 조치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조치원자. 이 원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역은 다 그 이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말을 키워서 정부가 이제 말을 네. 키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그 아주 중요한 KTX 중요 노선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그 뭐 역에 네. 터미널 뭐 이런 게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그 조정에서 지방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말을 갖고 지방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네. 열흘 20일 어떻게 가요? 말 타고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패를 받아가잖아요. 네. 뭐 이 저 뭐야 우리 성춘향 구해주로 아멘. 이몽룡만 네. 마패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마패는 지방으로 출장하는 사람들 다 받아요. 받으면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은 이제 암행어사 말 4개 네. 그것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네. 다 받아가 갖고 네, 가는데 네. 아무래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5개를 받아서 가기도 하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이제 1개 받아서 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관리하던 곳이 이제 역이고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조가 양재동 예전에 이제 양재동에 그 큰 역이 있었는데 그걸 폐쇄시킵니다. 아예 폐쇄시키고 거기 있던 말들을 다 지금 거북시장 쪽으로 네. 옮겨와요. 네. 옮겨오니까 거의 10,000마리 가까이 말들이 다 수원으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장안문 바깥에 지금으로 치면은 영화동 일대는 엄청나게 많은 말목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방으로 출장하는 사람 다 오게 됐고 거기서 하루 무조건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서울서 수원 올라면 그렇죠. 무조건 이제 한나절 거니까 근데 자야죠. 교수님 그렇게 많이 말을 키우다 보면 거기 일대 이렇게 파보면 기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름 센스가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가 발달하겠죠. 네, 네. 출장 온 사람들 뭐 막걸리도 한잔 하고 뭐 고기도 먹고 할 테니까 네. 어쨌든 그런 역이 만들어지면서 영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네. 만석거 옆에다 정자를 만들어요. 영이라고 하는 건 환영한다는 말이죠. 네네. 화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영화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만들게 됐는데 그 영화정의 위치가 현재 그 만석거 옆에 수원미술전시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화정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 영화정이 있었던 자리고 그래서 이제 영화정을 다른 말로 교귀정이라고 해요. 교귀정. 네. 교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성유수가 새로 신임 화성유수, 구임 화성유수가 임무교대를 할 때 화성 행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정에서 이제 거북이 도장, 네. 거북이 도장을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교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우리 만석거 저수지를 조기정빵죽이라고 많이 불렀거든. 조기정빵죽. 그래서 나중에 조개죽빵죽. 그렇죠, 조개죽빵죽. 예. 그래서 뭐 말조개가 많아서 조개죽빵죽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귀정이 조기정으로 발음이 바뀐 거야. 사람들이 교귀정 하다가 조기정에서 이제 그 조개죽까지 네. 가게 된 건데 그 정자를 따서 이제 정자동. 이렇게 네. 이름이 그런 지어진 뜻이 거죠. 있었군요. 예. 그러면 교수님 그 수원의 정자동하고 저기 성남의 정자동하고는 한자가 좀 틀린 거죠? 그쪽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이제 정자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한 건데 우리는 왕이 세운 정자고 거기 이제 음. 동네 뭐 이렇게 유지가 세운 정자고 아. 체급이 다르지. 저희는 그래서 저기 정자동이어도. 성남 정자동은 정자가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나요? 우리 이영수 선수가 아주 센스가 그냥 네, 그랬습니다. 정말 장안구는 다양한 역사도 많이 살아 숨쉬네요.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은 장안구가 어찌 보면 이제 수원의 그 본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 계속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확대되어져 나가긴 했지만은 제일 먼저 구가 생긴 것이 이제 장안구다 보니까 가장 오래 이제 전통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나 지금도 이제 집성촌들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이시, 네. 광주이시 집성촌이 이제 그 파장동 네네. 이렇게 경수산업도로 위쪽에 일본 국도 위쪽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광주이시 월곡댁이라고 하는 국가 민속문화재도 지금 남아 있지만 그 앞쪽으로
우리가 어려서는 이제 키다리 아저씨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그 돌담 집이 쭉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 집도 지금도 옛 돌담들 진짜 뭐 200년 전 300년 전 돌담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집들도 있고 그 일대가 이제 그 집성촌이 있고 네. 정자동으로는 이제 평양조씨 집성촌. 네. 이 평양조씨 집성촌이 이제 굉장히 컸고 지금까지도 네. 그 집성촌이 남아 있다가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재개발되면서 네, 네. 아파트촌 이제 공사하면서 좀 다 이사 가버리셨죠. 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목리 쪽으로는 이제 청송심 씨들 네. 좀 일부 있었고 유 씨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었죠. 윤 씨. 윤 씨, 네. 또 저 파장동에 이제 또 윤 씨, 네. 파평윤 씨, 또 위에 송죽동에 이제 솔대 용 씨, 우리가 네. 용 씨들. 그래서 이 수원에서는 뭐 나름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성씨들이 주로 이제 장안구 쪽에 많이 거주를 했었죠. 그러면 교수님 수원의 유명한 수원 백씨는 어느 쪽에? 수원백 씨는 그 지금 행궁동 쪽입니다. 아. 예, 수원백 씨는 좀 옛날부터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백병원이 있는 건가요? 어, 거기도 거기 백신가? 백성길 원장. 그쵸, 그렇게 네, 생각할 수 백성길 있죠. 원장님이 세운병원이어서 백시죠. 그 백성길 원장이 신풍초등학교 출신인데 네. 수원서는 뭐 아주 오랜 토박이죠. 예.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좀 네. 안타깝습니다. 음. 저하고도 그리고- 아주 친했는데. 네.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지지대 꼭에 올라갈 때 보면 한옥 큰 집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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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유명한 사람 집인가요? 그 뭐 유명하다기보다 거기가 다 대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광주이 씨들, 아. 광주이 씨들 집인데 저희 음. 어려서만 하더라도 그 기와집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유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이제 정자동 일대 지금은 정자동 천천동이 다 아파트 숲이긴 하지만 네. 90년대까지 92년도까지 92년도까지 그 다 논이었거든요. 그쵸. 다 논이고 그게 그 유명한 정조가 만석거 만들면서 이제 조성한 대유둔이라고 하는 구경 농장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농업 개혁의 산실이 바로 그 네. 자리죠. 저는 이제 그런 농업 개혁을 그 했던 그 공간 안에 저는 그 우리 장안구 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논 같은 걸 좀 다시 좀 일부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맞아요. 만석거 저수지 아래에 지금 운동장도 있고 뭐 다 한데 거기에 일부 좀 논 좀 복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가서 모내기도 맞아요. 좀 하고 네. 또 논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걸어도 보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저는 아까 뭐 우리 그 한일합섬 이야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한일합섬 성경합섬과 관련돼서 실제 70년대 산업 기수들이 그런 네. 여성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품제 1호가 제일 먼저 이제 60년대부터 시작돼서 여자들 머리 잘라서 가발. 그래서 이제 네. 그때 그 우리 다 머리 길렀었잖아. 네, 네. 어머니들 다 기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파마 막 하잖아. 그래갖고 당시 정부가 그 미용사 동원해서 시골 다니면서 머리 다 자르게 하고 파마 공짜로 해주고 그걸로다가 다 가발 만들어 수출했거든. 이게 아, 우리나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빠글빠글 파마를 하시게 된. 그렇지. 그게 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1등 공신. 저희는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잘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머리숱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그 머리를 자르면 다 돈을 줬거든. 아 그리고 아. 저희 어렸을 때도 이상하게 수원에 가발 공장들이 좀 몇 개 있었던 수원에 것 같아요. 가발 공장 많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섬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게 섬유인데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수원이었어요. 장안구, 한일 합섬, 또 성경 합섬.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그런 나름의 어떤 산업박물관 같은 거. 그래서 이 예전에 산업방 그 이 여성 노동자들의 삶 네, 네. 이런 부분들 또 미싱을 어떻게 돌렸는지 또 실을 어떻게 뽑아냈는지 나는 사실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그 현장에서 직접 한 달 동안 아. 예, 막 그 고열 속에서 네. 일을 해봐가지고 제가 잘 네. 알거든요. 근데 그때 여성 노동자들 고생 뭐 말도 못하게 했어요. 많이 어린애들이었을 거예요. 그쵸? 아, 그때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일 전산여고 그 전에 한일 실고라고 있어. 실고 실중.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간에 학생들이 이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와서 수업하고 네. 그렇겠지. 우리 막내 이모도 거기서
일하고 공부했어요. 네. 안성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 이모 통해서 내가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권성구 쪽에도 한일합섬인가요? 한일 직물. 한일직물. 예, 거기도 한일합섬 예, 있었지. 예, 이름은 맞아요. 작게. 예. 거기가 헐구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잖아요. 대한대우 아파트 돼가지고 옛날에 세로동 사람은 다 거기 가서 일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 공무원들보다 사실은 저기 한일합섬 예. 또 선경직물, 성경합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더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공무원 안 가고 때려치고 그런 데 가서 일하는 분들 많았었어요. 맞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월급날 되면 동네 난리 나잖아요. 아이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삼성전자 월급날하고 네. 저 성경합섬하고 저기 한일합섬 또 선경화학 네. 월급날 수원 이제 뭐 난리 북적북적해죠. 난다는 거 아니에요. 북적북적. 지금은 뭐 다 온라인으로 입금되니까 다 꽝이긴 하지만 예전엔 그때, 다 월급 봉투로 맞아요.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이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온라인 입금 이후에 봉투로 갖다 줘야 되는데 온라인 입금 됐으니까 그리고 봉투는 또 가짜 봉투가 태반이잖아. 또 이렇게 수당 이런 거 다 빼고, 지우고 예. 뒤로 빼돌리고 다시 새로 써갖고. 위조의 역사가 거기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25년 전에 결혼하면서 여기 이쪽으로 정자동으로 왔거든요. 정말 그때 그 분양을 정말 그쪽 성대역 화서역까지가 쫙 택지지구다 보니까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분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탁 했는데 저희들 97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SK 들어오고 원해연구소 그거 없어지면서 아파트 막 이거 재건축 이로 인해서 지금 바뀌게 된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립특작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네네. 때는 이제 원예 시험장이었어요. 네. 네, 시험장인데 거기서 이제 뭐 사과니, 배니, 복숭아니 이런 품종 개량을 거기서 다 했거든요. 딸기 품종 개량도 거기서 하고. 우리들이 어려서 이제 먹을 게 귀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예 시험장에 몰래 이제 그 철조망 넘어가 가지고 그 이제 그 설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 지금 범죄죠. 네. 그때는 뭐 그게 일상화돼 있던 그렇죠. 시절이니까. 옛날엔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뭐 걸리면은 아저씨들이 야 이 자식들아 이거 다 저기 실험하고 나서 먹으라고 뭐라고 그래서 언제 이후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우리가 그때 역시 정이 넘치는 그래서 사회였어요. 이제 네. 이거 딸기 서리가 제일 힘들어. 딸기 서리는 완전히 엎드려야 돼. 완전히. 예, 그 고랑 사이로다가 네. 엎드려서 이렇게 살금살금 기어가야 되거든. 기어가는데 다 밤에 가잖아. 밤에 가니까 딸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일단은 입에 넣어봐? 따서. 입에 넣어봐요? 그렇지. 넣고 먹고. 뜰보면은 뱉고. 뭐 그러고 아이 그냥 다 하는 거야. 배고픈 시절이니까 배고픈 시절은 근데 아니시죠? 아이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남들이 그런-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네, 아이,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과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일종의 민속놀이 같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제철 민속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저희도- 자치기 같은 거 하듯이 그 시절에 소리도 하는 아니 거예요. 저희 했어. 친구들 만나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구 집에 가서 닭소리를 해온대. 아, 근데 그 과도한 친구가 또 우리 뻥이지. 집에 와서 닭소리를 한대. 닭을 어떻게 잡아 그거. 그러니까요. 우리 수원 사람들은 시골은 못 잡아. 아이 그래도 초등학교 애들이 닭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큰일 날라고. 어디가 더 중고등학교 소문인가? 때 했겠죠. 아, 그래? 그리고 옛날에 그쪽 부분에 전매청도 있지 않았어요? 전매청은 지금 연초 예, 제조창, 네. 연초 제조창.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연초 네. 제조창이었죠. 연초 제조창이 제일 큰 데가 두 곳이었는데 하나가 조치원, 조치원 연초 제조창이 제일 크고 여기 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수원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담배값이 좀 싸다. 예, 여기서 만드는 담배기 때문에 좀 싸다. 사실은 거짓말이고. 그쵸 거짓말이 똑같겠지. 평균값인데 똑같은 맞아요. 연초 제조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담배 농사 짓기가 되게 힘들거든. 예, 담배 그 잎이 끈적끈적해요, 아주. 그래서 몸에 닿으면 아파. 담배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그래서 담배가 이제 다 익었을 땐 갈색으로 됐을 땐 괜찮은데 그 중간에 키우는 과정에서는 되게 좀 힘든 게 담배 농사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 그 잎을 다 수매를 해가지고
오거든. 오면 이걸 쪄야 돼요. 쪄야 되는데 그 이 연초해수장 일대가 이제 담배 그 얼마나 그 냄새가. 냄새가 많이 났지. 많이 났고. 근데 뭐 그 시절엔 다 독하게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요즘하고는 다르잖아요. 소주도 요즘은 16도인데 그 시절에 그냥 뭐 기본이 25도. 25도잖아. 25도. 금복주. 그거 한 병 먹으면 지금 쓰러져요. 그러죠. 근데 그 시절에는 다 그거 갖고 김치 넣고 깡소주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연초해수장도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에는 거의 중요한 담배를 여기서 다 공급했죠. 그리고 저기도 했죠. 그 인삼, 6년근 인삼도 동명근 인삼 뭐 네. 그런 건데 주로 여기서는 이제 담배. 담배 생산을 많이 했죠. 아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거기 다니셨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인삼 같은 거를 6년근짜리를 가끔 거기서 갖고 오시고 했는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작은 아버지 세간으로 가시더라고요. 좋은 데로 가셨네요. 네. 명예퇴직하셨지만. 하여튼 그 장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굵직한 네. 공장들 그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논밭이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장안구는 일단 아파트가 없고 네. 또 대부분 논들 뭐 다 70년대 네. 전국이 다 그러죠. 그랬지. 근데 어쨌든 수원이 그래도 시였고 네. 경기도청 소재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청 소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 전원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곳이 수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원천을 기준으로 서호천, 원천, 리천, 그죠? 항구지천. 네. 이렇게 천을 보면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장안구에 있는 서호천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장안구는 이제 그 광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제 이목천을 만나지. 네네. 그 삼풍농원이 네네. 광교산에서 흘러내려온 이목천 물을 막아갖고 그 수영장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이목천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서호 쪽으로 가면 서호천으로 연결되는 거고 네. 만석거에서 이제 네. 그 천이 흘러갖고 저 서호천이랑 연결되는데 그거 이제 영화천이라고 하죠. 영화천.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걸 천을 이제 진목천이라고 했죠. 아, 네. 거기 다리 이름이 진목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자가 또 하나가 있어서 작은 정자 네네. 진목정이라고. 그러니까 아. 정자가 진목정이 있었고 영화정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흐르면서 가는 거죠. 그 저희 어려서는 그 만석거에 아주 대단히 뛰어난 낚시터였어요. 네. 그 위에 옛날에 이제 도라무 깡통이라고 그걸 도나무 깡통. 잔뜩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이 있었어요. 네. 그 위에 집이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라면도 팔고 소주도 팔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만석까지 그 매일 내가 낚시하러 갔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대보름달 빵이라고 있어요. 네, 있죠. 네. 동그란빵. 하나 그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거 안 사주시죠. 어렸을 땐 그게 좀 최고였는데. 그렇죠. 한 뭐 150원 했나? 그렇지 크림 그쵸. 딱 있고 말이야. 맞아요. 이만했죠. 학교 다닐 때 매점 가면 항상 그 겉에 보름달 빵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맞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여유롭지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아버님께서 교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유, 여유 우리 아버지 있으셨겠지. 구남매 장남이어서 구남매. 동생들 아, 학교 보내고 그 당시에는 또 다 그랬죠. 그래도 지금 구남매였으면 대박 났죠. 국가 지원이 글쎄 어마어마했죠. 근데 세분 훈장 돌아가시고 나오고. 6남매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남자 형제들 그 어려운 삶에도 다 대학을 보낸 거예요. 대단하시다. 우리 아버님에서 누나들- 박수 한번 누나들- 칠까요? 저 아버님. 둘째 고모, 막내 고모 다 고등학교 보내고. 그니까 지금 연세가 한 80, 90 아이, 되시었죠. 돌아가신 지 35년 아니, 그러니까 살아 됐으면- 계신다면- 살아계셨으면 살아 계시는 한 90세 그거는- 넘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90세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36년생이시니까 어. 87세쯤 됐겠죠. 네, 그랬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형제들을 다 대학교, 고등학교로 보냈으면 어마어마. 정말 열의가 아이, 우리- 대단하신 거죠, 우리 작은 집 아버님께서. 식구들은 다 큰 부자 됐어요. 네. 우리만 그냥 이러고 살고 있지. 아이, 아, 또 그럼 왜 저희랑 그러십니까? 비슷하네요. 어. 저희도. 어. 네. 그래도 뭐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네가 교수 됐잖니 이러면서. 그럼요. 김진혁 교수님 하면 수원에서 다 알아주시잖아요. 그럼요. 네. 여기 팬클럽 회원들이 나오신 거 아니실까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장안구 이야기를 하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시간은 또 너무너무 잘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도 벌써 거의 30분이 다 돼가고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장안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지금 소소하게 다 짚어봤잖아요. 나 딱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장안구에 대해서 우리 김진혁 교수님 한번. 장안구는 글쎄 그 장안이라고 하는 말이
백성들 모두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장안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현재 장안구가 아직도 그런 정신과 그런 정신을 또 따라하려고 하는 실천력이 같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리고 옛 정들이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 사회가 아무리 그런 뭐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고 또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또 산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인간에 대한 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장안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또 역할도 또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 우리 김준혁 교수님처럼 역사에 대해서 요즘 그 필요성을 젊은 층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고 집중이 되는데 이런 게 좀 많이 보편화돼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우리 좀 학생들이 수원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게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때하고 또 틀리잖아요. 저희 때는 그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배웠지만 요즘에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어서 기존에 발전되는 건 발전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꼭 지켜서 진짜 그 역사는 우리 기본이니까 기본은 알고 가자라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은님도 한 말씀 하실까요? 저는 오늘 완전 수강자의 모습으로 네, 바쁘셨죠? 네, 수강자의 너무 많이 마음으로 적으셨어요. 필기만. 네. 근데 수원을 점점 알아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장안구 하면 약간 이제 좀 노후된 동네, 그다음에 약간 그 서울에서 들어오면서 그냥 초입에 있는 어떤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묵은 장처럼 이렇게 묵은 장처럼 정말 우직하게 머물러 있는 그곳에 어쩌면 또 다른 기운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조대왕께서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긴 했지만 아까 보니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그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보편화 만들어 놓으셨고 또 입는 옷, 의식, 그다음에 이제 잠자리, 그 기거할 수 있는 곳까지 좀 뭔가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되어 있는 동네다라는 거, 그 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곳의 전통이 그냥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우리 학생들 너무 공부 잘했는데요. 김준혁 교수님 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A 플러스. 나중에 표창장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들 훌륭하십니다. 저는 진짜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에 와서 산지 25년이 되었지만 수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면서 수원이 이런 곳인구나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불어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와, 수원이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많이 아쉽지만 다음엔 권성구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장안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일단은 신청곡을 했는데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 또 하나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를 신청하였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용수 선생님이 안치환의 내일 신청하셨고요. 저는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이거 그냥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신청했다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용수님의 안치환의 내가 만일, 또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이거 들으면서 자,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만 하고 얼른 끝내보도록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저는 짧게 다음에 또 만나요. 장안구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미처럼 장안구의 그 첫째 맞이의 그 모습처럼 저희도 방송이 점점 더 깊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차, 2차 이제 수업이 끝난 거에 저희 역사 공부가 3차가 많이 기대되면서 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에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도 철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